예, SNS를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는 SNS 톱파보기 시간입니다. 지난 주말과 오늘 오전까지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떤 말들을 쏟아냈을까? 김은별 기자가 정리해 왔습니다. 김 기자, 네. 오늘은 어떤 내용도 있습니까? 네, 첫 번째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임대차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달라 이런 식의 굉장히 강력하게 발언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. 두 번째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이제 총선에 출마하는데 그 예. 지역구가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있었던 지역구여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정치권의 반응 살펴봤습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시간 지금 검색어에서도 올라와 있는데요. 배우 윤지혜 씨가 영화 호흡을 촬영하면서 있었던 이 호흡이 완전 불행 포르노다라며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글을 올려서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. 예, 저도 이 세 가지는 상당히 좀 궁금했는데 네.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? 네,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저지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이 박 시장은 어젯밤 글을 올렸는데요. 이 서울 아파트 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자체에 이제 임대차에 관련한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. 박 시장은 요즘 아이들의 장래 희망은 건물주라며 일에서 버는 소득보다 아파트로 인한 불로소득이 수십 배라고 지적을 했는데요. 상위 1%가 7채의 집을 소유하고 또 10%가 3.5채를 소유한다며 이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. 이 박 시장은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 세 가지 정도를 제시했는데요. 이제 첫 번째로는 정권이 바뀌어도 부동산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요. 두 번째로는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,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임대차 관련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고 했습니다. 이 베를린 시장이 5년간 시내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을 예로 들었죠. 예. 이 박 시장은 이제 내일과 모레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. 예. 베를린 시장이 5년간 베를린 시내 임대료를 동결을 했다. 저건 네. 같은 경우에는 그 헌법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,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연 가능할까? 물론 우리가 대륙법계를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만 네. 어떻게 물론 이제 그 박 시장도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이것이 가능한지가 또 논란이 되겠군요. 네. 예,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? 네,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문희상 씨의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알려져서 이 세습 공천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이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새로운 보수당은 지역구 세습 공천을 금지하겠다며 문희장 아들처럼 이 현직인 아버지의 지역구에 곧바로 출마하는 것은 공정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반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. 예. 아버지 후광과 조직을 물려받는 것만으로도 출발의 격차가 생긴다고 했죠. 그리고 이현주 무소속 의원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한다면 뭐 변호사 아버지의 아들이 변호사가 되고 의사의 아버지의 아들이 또 뭐 의사가 되고 이런 일들은 비판해서 안 되지만 아버지의 지역구에서 지역 조직과 지역 기득권을 물려받아서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당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공천에서 특혜를 받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. 예. 뭐 세습 공천 때는 상당히 좀 말이 많긴 했죠. 네. 글쎄요, 민주당이나 아니면 문희상 의원 또 당사장인 문 의장의 아들은 어떨까? 네. 어떤 결정을 내릴까?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군요. 네. 잠시 전에 본 그 이현주 의원은 네. 머리를 좀 이렇게 그려보니까 네.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주 비슷하다.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조금 닮았네요. 예. 예, 옷차림도 참 그런 것 같고. 예, 알겠습니다. 세 네. 번째는 뭡니까? 네, 마지막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가장 핫한 이슈인데요. 배우 윤지혜 씨가 영화 호흡 촬영 당시에 겪었던 촬영장의 부조리함을 폭로해서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
이 호흡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를 납치했던 그 주인공과 그리고 이제 납치됐던 그 피해자였던 민구의 질긴 악연을 다룬 영화인데요. 지금 개봉 3일을 앞두고 있습니다. 윤지혜 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 호흡이란 영화는 한국영화 아카데미 그리고 KAFA라는 감독 촬영 감독 교육기관에서 만든 일종의 이제 선정된 졸업 작품 형식이었는데요. 제작비는 7천만 원대로 굉장히 저렴했다고 합니다. 윤지혜 씨가 한 달간 밤낮으로 이 영화를 찍으며 상식 밖의 문제들을 좀 경험했다고 하는데요. 컷을 안 하고 이제 감독이 모니터만 감상만 하고 있어서 주행 중인 차에서 이제 도로에서 이렇게 하차를 하는 일이 발생해서 차가 경적을 울리며 윤지혜 씨를 피해가는 일이 발생했고 또 지하철에서 도둑 촬영을 하다 쫓겨났을 때 학생 영화라고 변명을 하면서 도망 다녔다고 합니다. 예. 그리고 촬영장 환경도 전혀 통제가 되지 않아서 이 벨소리가 울리고 알람이 울리고 무전기가 울리고 이런 일들이 정말 허다했다고 하는데요. 마케팅에 사용된 영화와 무관된 사진을 보고 뭐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좋았다. 이런 부분을 보고 윤지혜 씨가 굉장히 화가 나서 이 부분을 이제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다고 표현을 하면서 이 영화가 굉장히 불행 포르노 그 자체라며 이렇게 좀 용기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. 예. 지금 뭐 기사를 보거나 네. 윤지혜 씨의 SNS를 보거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그런 영화 촬영장의 분위기는 분명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물론 감독 중에 어떻게 반박을 할 것인지 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. 불행 포르노라는 게 뭡니까?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캐릭터에다가 지나치게 불행을 좀 주입을 해가지고 불행 자체를 약간 전시 대상으로 삼는 영화들을 좀 뜻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 네. 영화 용어입니까? 영화에서만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화에서도 이제 몇 군데 많이 쓰이죠. 예.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집어서 포르노라고 말씀. 하면은 보통 그 뭐랄까요? 그 아주 저속한 등급 적을 네. 때 또는 그 일상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그런 수위의 뭐라 그럽니까? 19금 영화를 얘기를 하는 네, 건데 그렇죠. 예. 그러면 이 불행 포르노라는 이 단어에서 그러니까 네. 말의 조합에서 이 포르노는 그런 포르노가 아닌 모양입니다. 네, 약간 자극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전시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. 그거 자체를 불행 자체를 하나의 뭔가 감상거리처럼 만든다는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. 예, 이게 어떻게 그 포르노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뜻을 한 가지만 알고 있게 되면 네, 자칫 보게 되면은 좀 그 오해할 소지들이 좀 있군요. 네, 보도를 하는데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입니까? 네,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예, 고생했습니다. 네. 예, 김은별 기자와 함께한 SNS 토파 보기 시간이었습니다.